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 사기암 자연치유 체험기를 운영하는 지혜와 성실입니다. 오늘은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소금이 워낙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걸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특히 이건 제가 책을 보고 제가 실천한 내용이고, 제가 소금에 대한 저와 의견이 다른 분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히 개인적인 경험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반론을 다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일이 댓글을 달기가 좀 힘들거든요. 근데 이 소금에 대해서는 저는 책만 보고 했습니다. 책에 제가 지금 읽은 책이 한 300권 정도 될 것 같은데, 샀던 책이 300권 되는데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일부 읽고 또 못 읽은 부분도 있고 한데, 제가 소금을 먹으라고 강조한 책들이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책들에 소금을 먹으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책들 중에는 소금을 아주 다량으로 먹으라는 책도 있고, 그냥 싱겁게 먹는 걸 피해라 하는 책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저염식이 결코 건강에 좋지 않다, 이런 쪽에 저는 동의를 했고요. 제 마음적으로 제가 그래서 아주 저염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식사, 소금을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매일 마시는 물에는 약간의 소금을 타서 마시고 있습니다. 이제 소금의 질이 중요하죠. 아무거나 뭐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저는 소금의 질을 좀 따지면서 먹습니다. 근데 이제 왜 저염식이 많이 유행을 하고 또 암 환자들이 저염식을 해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느냐 하면, 닥터 거선의 거선요법, 저도 책을 갖고 있는데 거선요법에 보면 거기 주로 하던 게 이제 녹즙하고 무염식하고 관장, 그러니까 커피 관장 이런 걸 이제 주로 그게 닥터 거선의 요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무염식이 나오는데, 그전에는 그 소금을 주로, 그러니까 뭐 바다물을 정제를 하는데 거기에 진흙 같은 게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소금이 좀 육안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지가 않아요. 요즘은 또 많이 그냥 천일염도 깨끗하게 잘 만들긴 하는데, 그전에는 또 그런 기술도 좀 부족했고, 그래서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가마니 소금 같은 거는 시커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육안으로 보기에 그게 시커멓게 보이니까 소금의 성분보다 그때 당시에는 깨끗한 게, 눈에 보이게 깨끗한 소금이 좋은 소금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이걸 엄청나게 정제를 했던 거예요. 정제를 하다 보니까 그 소금에 남아 있어야 되는 무기질 다른 부분 다 없어지고 오로지 나트륨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트륨만 남아서 그냥 이제 그런 영양적인 개념보다 음식의 짠맛을 가미해서 맛을 더 있게 만드는 그쪽에만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기에 깨끗하면 좋은 소금이라고 했던 게 수십 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5, 60년 전부터 거의 뭐 한 10년 전까지, 한 20년 전까지, 한 10년 전에 벌써 천일염이 좋다는 내용들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거의 그 정제 소금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정제 소금은 우리가 먹는 백미밥이나 또 백밀가루처럼 자체에 있는 그 좋은 미네랄을 싹 빼버린 거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에 굉장히 해로웠는데, 이 정제소금의 문제와 천일염의 문제, 그 정제소금과 천일염의 비교가 아니라 무염식과 고염식, 저염식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소금은 무조건 해롭다는 오해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책은 소금의 뭐 오해를 풀면 건강해 보인다 이런 책도 있는데, 그 소금을 무염식을 해라, 뭐 고염식을 해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금의 질이 어떤 걸 먹느냐에 중요한 걸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그런 책들이 있어서
저는 그쪽에 오히려 제 마음적으로 그게 동의하는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저염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소대로 먹었습니다. 근데 소금을 멀리하면 이 책에서 특히 의사의 반란 이 책 신우섭 씨라는 이분은 의사 선생님이에요. 의사의 반란 이 책에 보면 소금을 멀리하면 그 힘이 빠진다고 그래요. 이게 힘이 빠지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소금의 전해질이 우리 몸의 혈류를 개선을 시킨다고 하거든요. 근데 뭐 소금을 많이 먹으면 고혈압에 걸린다. 그거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왜 그러냐면 이제 소금을 많이 먹음으로 인해서 이게 짜고 달고 이런 자극적인 맛이 입맛을 더 당기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맵고 짜고 이런 맛이 입맛을 당기게 하기 때문에 과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과식을 하게 되면 이게 과식의 나쁜 점의 하나가 우리 몸의 독소를 더 많이 만들고 비만하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비만하게 만들면 탄수화물도 들어가서 이게 남아 돌면 지방으로 바뀌어서 저장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방으로 바뀌면서 우리 몸에 그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혈류가 나빠지고 개선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식의 문제를 짜게 먹은 거예요. 짜게 먹는 것과 과식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짜게 먹었기 때문에 이런 고혈압이 생긴다고 하는 걸 사실은 그게 아니라 과식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변에서 저는 왜 이렇게 소금에 대해서 제한을 하지 않았느냐면, 제 주변에 연세가 70대인데도 굉장히 짜게 드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정말 입도 못되게 짠 걸 좋아하세요. 다른 사람은 그분이 드시는 걸 별도로 소금통을 갖다 드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전에 저희 집에서 같이 일하셨던 분인데, 그분의 건강을 보면 70대인데도 40대 못지 않아요. 굉장히 근력이 좋으시고, 정말 뭐 한 수십 킬로짜리 그런 쌀 가마에도 거뜬히 들고 그러셨는데, 그분이 정말 짜게 드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아무런 질병도 없었고, 그분 혼자만이 아니라 제가 한 3분 정도를 굉장히 짜게 먹는데도 건강을 유지하고 계신, 아주 건강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 나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건강이 좋은 분들을 알고 있어요. 그분들 보면서 짜게 먹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우리나라의 그 김치가 위암에 저기가 된다, 김치가 위암의 원인이 된다고 의사들이 발표하기도 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위암에 걸린 사람, 가까운 사람, 제 가족 중에 그 위암 걸린 사람이 김치를 평소에 안 드셨거든요. 김치를 아예 안 드셨어요. 그러니까 김치가 짜고 또 맵고 그것 때문에 자극을 줘서 위암을 일으킨다, 그거는 추측이지 않을까. 그 위암에 걸린 사람은 평소에 저기를 굉장히 많이 드셨어요. 소화제를. 그러니까 소화제 때문에 소화제를 많이, 이 책에 나오거든요. 소화제를 많이 먹으면 위산이 알칼리화를, 이게 중성화가 되어버리는, 위산은 강산일수록 이 음식 소화가 더 잘 됩니다. 산이 약해지면 음식 소화가 안 돼서 식도염도 걸리고 위염도 걸리고 그런다고 책에 나오는데, 사실은 위염의 그 원인이 위산인 줄 알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 위산이 약해지면 이게 헬리코박터균이 굉장히 빨리 번식을 하게 되고, 그 헬리코박터균이 위벽을 계속 헐게 만들어서 위염이 생기고 위암이 생기고 한다고 책에 나오는데, 이게 짜게 먹는 걸 그 주범으로 잘못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짜게 먹으면 이게 오히려 더
건강하게 혈류를 이렇게 물을 더 많이 먹게 되고 짜게 먹는 사람들이 그럼 짜게 먹었을 때 그 물을 많이 먹으면 혈류를 개선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짜게 먹는 거에 대해서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을 버릴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럽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유럽에 가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짜게 먹어요. 우리나라 김치는 갖다 대지도 못해요. 정말 짜게 먹는데 그 사람들은 짜게 먹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옛날에 그 유럽, 오스트리아 같은 데는 내륙국이기 때문에 바다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잣집에만 소금을 많이 먹었대요. 그러니까 소금이 이제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가서 그 집이 음식이 짜면 짤수록 부잣집이라는 걸 그 과시하는 그런 그 풍습이 생겼다는 거예요. 소금이 워낙 비싸서. 그랬기 때문에 짜게 먹는 게 습관화됐다는데 그렇게 짜게 우리나라 김치보다 훨씬 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김치, 된장 이렇게 발효식품 많이 먹는 사람들의 그 특징을 보면 장수노인들이 많아요. 장수노인들의 식습관이. 그렇기 때문에 짜게 먹는 거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아주 나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보도르 교수의 그 면역혁명인가 책을 보면 우리 세포는 안과 바퀴, 칼륨과 나트륨의 쌍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 비례를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칼륨이 많이 먹는 사람은 나트륨이 그게 짝을 맞춰서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짜게 먹는 사람도 칼륨이 또 쌍을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짝이 안 맞으면 세포가 건강할 수 없다. 그럼 세포가 건강하지 않다면 그 세포에 고장이 생기고 그 고장이 또 암세포로 만들 수 있다 그러는데 그 우리가 보통 그 야채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나트륨보다 칼륨이 많습니다. 거의 채소에는 칼륨이 많거든. 나트륨도 물론 들어있습니다. 근데 나트륨은 아주 적게 들어있고 칼륨이 많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쌍이 조금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채식을 하니까 암 환자들이 채식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채식을 하면 할수록 칼륨은 많이 먹게 되고 나트륨은 적게 먹게 된다. 그러면 나트륨을 오히려 더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륨과 나트륨의 쌍을 이루는 거 그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책에서는 소금은 그 노폐물을 배출하는 아주 중요한 그 요소다. 왜 땀도 우리가 땀을 이렇게 어쩌다가 입으로 들어가면 짭짤하잖아요. 소변도 상당히 염분이 높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폐물의 삼투압 현상으로 이걸 빼내는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 소금이. 그래서 삼투압 현상으로 우리 노폐물을 빨리빨리 배출을 하기 위해서는 소금이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책에서. 그래서 소금은 체액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우리 체액을 구성하는데 0.9% 정도의 소금이 체액을 구성하는데 2차 대전 때 죽어가는 병사들에게 바닷물을 이렇게 물에다가 좀 타서 넣어보니까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때 유래된 게 우리가 링거에게 그 식염수가 그래서 유래된 거예요. 그래서 소금기가 혈액이 많이 이제 출혈이 많았을 때 빨리 그 식염수를 넣어주지 않으면 빨리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소금의 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 물 많이 마시기 대회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한 엄마가 그 장난감을 걸어놓고 대회를 했는데 20대의 젊은 엄마가 자기 아기한테 그 장난감을 타주고 싶어서 물 마시기 대회에 나와서 최고 1등을 했어요. 근데 그 얼마나 무식한 대회냐면 화장실을 가지 않은 상태에서 물을 많이 마신 사람. 그러니까 소변을 참으면서 물을 계속 마시다 보니까 이 몸에 이 물 성분이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체액이 계속 옅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소금기가. 그래서 이
엄마가 1등을 했지만 죽어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금기가 우리 체액에서 너무 빠져도 굉장히 위험하고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고 소화도 제대로 안 된다고 하니까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좀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순환 그리고 소화와 영양흡수에도 소금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저염식을 하거나 무염식을 해보면 진짜 입맛이 없어요. 이게 우리 성경에도 빛과 소금이라는 말이 나오듯이 소금이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에 굉장히 빛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듯이 그래서 소금을 이게 무염식을 먹어보면 이게 먹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식욕이 땡기는 건 어쩌면 본능인데 그 본능마저도 다 죽여버릴 정도로 식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암 환자로서 뭐든 맛있게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막 이게 약이다 해서 딱 정해놓고 이렇게 해야만 돼 이렇게 해야만 돼 정말 융통성 없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뭘 먹으면 후라이팬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또 익힌 채소를 먹지 마라 이런 주장도 많은데 약간 저는 융통성 있게 살거든요. 어떤 책에는 보면 어떤 암 환자는 몇 그램 하루에 먹을 양을 자로 재고 저쪽으로 재고 하다가 그렇게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빨리 죽더라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어쩌면 정신적인 문제도 있겠죠. 근데 저도 그렇게까지 너무 따지고 그렇지는 않아요. 좀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노력은 하지만 어느 정도는 융통성을 가지거든요. 근데 소금도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저염식 무염식을 먹으라 하면 너무 일단은 입맛이 없어서도 저는 그게 싫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는 내가 싫으니까 고염식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는 책들에 오히려 제 정서적으로 더 끌렸나 봐요. 근데 암 예방을 위해서는 혈액이 맑아야 되거든요. 혈액이 맑아야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암을 우리가 암 환자는 일단 한번 암 환자는 이게 전이 될 것인가 아니면 완치됐는데도 또 재발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늘 그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근데 이랬을 때 혈액을 원활하게 잘 돌게 하면 암 전이 재발을 막는다고 책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혈액이 원활하게 돌게 하기 위해서는 물을 많이 마셔야 되고 물을 많이 마시기 위해서는 소금기를 어느 정도는 먹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저염식을 하면 물이 땡기지를 않아서 우리 몸이 오히려 물 부족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물 부족이 되면 또 우리 그 혈류가 막히는 거죠. 이게 덩어리가 져버리니까. 그리고 소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노폐물 배출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NK세포의 활동을 극대화한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왜 NK세포가 부족하지 않은데도 그 암에 걸린 사람들의 그 혈액 검사를 해보면 부족하지 않은데도 암에 걸렸다. 이거의 원인은 혈류가 좋지 않았다.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았다는 거와 스트레스가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두 가지가 다 일맥상통하는데 스트레스가 많으면 이게 혈액이 산성화되면서 순환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두 개 다 스트레스 많으면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이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안 된 부위에서 암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 암이 시작이 돼도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으면 암세포가 아무리 많이 번식을 하고 왔다 갔다 해도 NK세포의 활동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기를 먹어야 NK세포의 활동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책에 나오고요. 그래서 면역력을 높인다고 나오고 또 체질을 알칼리성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저도 그건 확실하게 느꼈어요. 제가 그 아침마다 소변의 폐하를 이게 폐하 측정기로 아침마다 재봤어요. 지금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만 재지 않습니다. 완전히 그 알칼리 체질이 된 것 같아서
늘 같은 수준으로 나오니까 거의 재지 않는데 그걸 알카리화, 내 체질을 알카리성으로 만드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그 소금이 좋다는 그 책을 보면서 소금을 본격 먹기 시작하면서 알카리성으로 빨리 올라가는 그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소금은 내 체질을 알카리성으로 바꾼다는 말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칼륨을 배출하고 또 칼륨이 너무 과다하면 심장 부정맥이나 신장에 나쁘다고 하는데 이 나트륨이 칼륨과 같이 결합해서 나가기 때문에 칼륨을 배출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혈전 생성을 억제한다는 내용도 있고요. 네, 피로를 회복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책에. 그리고 성인병을 예방하고 혈관을 청소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소금을 가지고 고혈압 환자들, 이게 소금이 고혈압에 걸린다는 내용도 있는데 많은 논문에서는 또 소금을 먹인 고혈압 환자들이 얼마 한 달인가 기간 안에 고혈압이 떨어지더라 이런 그 실험 내용도 책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금을 많이 먹는 편입니다. 그리고 소금을 많이 먹는 편이고 또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병원에서 죽겠다고 한 그 기간을 훨씬 넘어서 건강하게 살아 있다는 건 소금이 암에 오히려 더 나빴다면 제가 건강하지 않지 않겠는가. 그러면 저는 소금을 먹은 게 오히려 제 건강을 지키는데 더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판단은 각자에게 맡깁니다. 제 경험만을 말씀드리고 책 내용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